작정하지 말고. 어차피 감정으로 갈 때는 똑같은 말 대소리밖에 안 돼요. 안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센터에 빨리 연락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 사실 그때가 이별 신호 조금 늦었지만 그쵸. 이미 신호가 온 늦었어요. 거예요. 네, 늦었어요. 근데 서로 알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감정까지 가지 말고 그렇지. 센터에 빨리 해서 그렇지. 중재를 받는 게 훨씬 더 윈윈입니다. 대부분 이용자의 관계보다는 가족과의 관계가 개입이 되고, 많아서 맞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애 청년들,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드리고 있는 더자립, 그리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가 또 후원하고 있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분의 위원님들 나와주셨습니다. 자립생활 하고 온 한 30년, 30년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현재는 인권 강사 네, 또 확인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인식 개선 교육 활동하고 강사도 있습니다. 장애인 무장애 여행. 무장애 여행에 관련해서 네. 한국 접근 가능한 네트워크의 이사이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근육장애인협회 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의 고수이기도 하시고, 고수? 네. 살아남은 사람? 뭐 살아남은 사람, 실천하고 있는 사람? 뭐 서바이벌 갱. 모르겠지만 그러기도 하시고, 현재 또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좀 맞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또 소개해 주시죠. 더자입에서 이것저것 하고 이자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막 사방팔방 네. 만능으로. 특별히 뭐 잘한 거. 그렇죠. 저랑 같은 부장.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저하고 포지션이 겹쳐요. 저도 이것저것 사방팔방. 이것저것 사방팔방. 얄팍하고 가늘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영상들 또 보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주시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진짜로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들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의견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활동 지원 제도의 2024년도 지침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벌써 8월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하느냐, 24년 지침을, 그만큼 지침 자체가 늦게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어떻게 23년하고 변화됐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25년에는 어떤 점들이 변화될 건지를 살짝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 제도 얘기 나오다 보면 항상 그 갈등되는 대립 요인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가 좀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구하기가 어렵고, 광역시 단위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제공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주 고령인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또 제도가 있어도, 활동 지원 제도가 있어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함, 이게 항상 이슈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지원 제도, 그러니까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 뭐 위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뭐 안사람이든 바깥사람이든 네, 가족 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지금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뤄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첨예했었거든요. 여기에 활동 지원사는 지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장애인들 갑질이 너무 심해요. 너무 나를 하인 부리듯이 부려요. 이런 극단적인까지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었고, 좀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안 해도 되는 내용까지도 가족들의 어떤 까지 가사까지도 뭐 시키는 분들도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중증 장애인 분들이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또 너무 나를 함부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미묘하게 갈등을 자꾸 분다든가 구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이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계약 관계인데 자꾸 싸워요 현장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세요? 보죠. 음. 네. 많이 얘기도 하고. 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먼 서비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다 보니 가족도 싸우잖아요. 한 뱃속으로 나온 형제도 싸우고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자기만의 어떤 고집, 예,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굽히질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는 이용인이라서 이용자라고 하기 싫죠. 이용인이라서 이용인의 갑질 갑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예. 네. 활동지원사분들의 갑질 아닌 갑질을 사례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그 이용인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거든요. 우리 만나면 뭐 동산, 부동산, 재테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얘기, 보조기기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주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는 이렇게 딱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요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만나는 과정에서도 힘이 들고 헤어질 때도 너무 또 아프고 힘들고 또 다른 분을 만나자니 또 뭐죠?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집안 구조 뭐 하다못해 냉장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쭉쭉쭉쭉 교육을 받으시건만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네, 안 계셔가지고 코디한테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 있는 코디에게 얘기를 하면 다른 기관에도 좀 알아보세요 뭐 이런 요구들을 해요. 우리로서는 그러면은 기관이 왜 있는 거지? 조금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냥 SNS 등을 통해서 그냥 구인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본인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가족 사항은 어떤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인하는 상황에까지 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아니면 서로의 미묘한 관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뭐 해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잘 듣고 한번 또 딴지를 걸어보기도 하고. 근데 해봅시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이자영 위원님은 그 관리자의 입장이 또 돼보셨잖아요. 중개의 입장. 그래서 같은 이제 우리가 이용인이에요. 이용인인데도 그 경험을 하셨던 분은 실무자였던 분은 조금 입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근데 저는 이제 이용인이다 보니까 이용인 입장에서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역할극을 좀 나눠서 이용자 측에 조금 더 가까운 팔이 안쪽으로 굵은 쪽에서의 강사님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이용자보다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중재를 많이 하니까 기관 입장인데 약간 제공인 활동 지원사 쪽에 강의를 일단 강의 안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디부터 틀어? 이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 어디부터요? 네, 어디부터? 맨 앞에 여기. 그냥 넘겨주세요. 총장님 어딘가에 멈추세요. 그냥 돌봄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는 몸과 몸이 만나는 어떤 작업이다? 뭐 이렇게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정서적인 어떤 지원이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문제다. 라고까지 한 게 제 얘기가 아니고 돌봄과 인권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요걸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용인들은요 서비스를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주체적일 것 같잖아요. 막 자기 선택을 할 것 같고 결정을 할 것 같고 자기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눈치를 봐요. 네. 아,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요게 쌓이면은 이분이 또 나중에 뭐 요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신다고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연령이 또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가 너무 반복이 되면 또 어딘가 아파지셔가지고 또 그만두시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소심해서 늘 노심초사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보다 많은 이제 이용인들 만나고 또 서울에서도 만나고 지방에서도 만나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어떤 고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가족원이 있을 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언젠가 혹시 저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낀 세대니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네. 이 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제 가족원이 있고 활동지원사분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 얘기할 때 가족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렇게 할 때는 활동지원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예전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예. 이야기.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노 땡땡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반하는 어떤 정치 사상을 갖고 있던 선생님이 좀 과격한 표현을 하셨어요. 활동 지원사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반노고. 네, 그다음에 반노고. 여기에 가족이라는 이제 선생님 말고 친노고. 다른 예. 또 친노고. 예. 그런데 야, 이제 이 정치 얘기는 가족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청소를 이렇게 하시다가 TV에 뉴스를 보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잘 돌아가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죠. 고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의 이제 손길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가족이 꼴보기 싫어갖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손길들이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볼 때는 왜 그러셨을까?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가족원을 볼 때는 이해가 또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 종교적인 것들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서비스 받을 때 꼭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이거 봉사 아닌데요, 선생님. 지금 시급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모멸감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럴 일이야 맞는 말인데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헤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르신들 좀 연세가 있은 분이었고 네, 연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봉사하려는 마음이 아마 좀 있기도 있으셨나 보죠? 경험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모르겠네요. 그때만 해도 장애인 인권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은 있어요. 그건 말이 아니지 않아? 막 이런 좀 제가 까칠한 데가 좀 있어요. 그걸 꼬집은 거죠. 그랬더니 또 그게 네. 이제 네. 무안하기도 하고 네. 화가 나기도 하고 분심으로 그만두셨어요. 그분은 그게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봉사 정신으로 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 번은 참 그것도 참 난해해요. 저는 평소에 그 선생님을 많이 이제 이렇게 존중하고 나름 배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의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 아니, 활동지원사의 아니요. 언니가 아니라 동생분이. 활동지원사의 동생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이 제 언니는 아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우 바른 줄 알았더니 나이도 많은 자기 동생에게 누구 엄마가 뭐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예, 그래서 있구나. 아니 지금 경우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언쟁이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이나 저는 그 중개기관에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그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저 월요일부터 안 나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혹시 교육에서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적어도 보름 전에는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그 기관 코디가 이제 주말에 막 부랴부랴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매칭을 해줬죠.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데올로기도 겹치고 네. 그다음에 각자 생각하는 예절이라는 부분도 겹치고 갈등 요인들이 뭐 많이 있네요. 뭐 한번 이쯤에서 한번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회보다는 이용자 활동 지원사의 갈등을 위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센터에서 수직 동의서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한 15가지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는 안에 각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아까 말한 정치적 얘기, 가족 간의 얘기, 뭐 다 들어가 있어갖고 종교 뭐 이런 거 다 네,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칙 아까 뭐 네, 수직 동의서에 동의서, 이용자 활동 모집이나 각각 읽어보고 사인하게끔. 서로 먼저 지켜야 될 것들 뭐 네. 계약 같은 거네요. 옛날에 예. 부부 계약서 같은 거 예. 뭐처럼 이게 의무는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의무인 척, 마치 의무인 척 이래도 안 지키면 저희는 그 합당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지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뭐 1차적으로 코디네이터가 가갖고 중재가 만약에 된다고 뭐 한다면 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뭐 결렬이죠. 협상 결렬에서 그래서 일단 중재 지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현재 나가면 그냥 뭐 아까 말한 노 땡땡 대통령 뭐 잘 죽었다, 예, 잘 죽었다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기관에 섰을 때 그건 진짜 사소문이에요. 기관에서 봤을 때는 예. 저는 어제 기사 봤더니 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서로 싸웠고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사하고 그 손님하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더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기차 택시에서도 함부로 그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의 상황에서는 갈등주의 사회가 팽배해졌으니까 제가 이용자 수칙 뭐 이런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걸 해서 하면 그래도 뭐 사전에 한 번쯤 읽어보니까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색깔을 이용자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서로 사전 동의해야 된다. 종교적 색깔도 함부로 나타내면 안 된다. 뭐 등등을 읽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활동하다 보면 어차피 알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알게 되죠. 미묘하게 그런 거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족과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쵸. 그것도 좀. 근데 기간의 배분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딱 우리는 그걸 고지를 해줬으니까. 이게 우리가 땡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관이? 아니 이게 고지했으니까 땡이 아니고 약간 우리는 문제 이렇게 들어간 알려주지 알려주지 않느냐. 않냐. 아니 근데 약간 그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거 약간 배려해서 매칭을 해주면 안 돼요? 미리 그런 게 좀 색깔이 보이는 그게 분들이면 필요하긴 한데 그것까지 가려가면서 만나기엔 참 없어요. 네, 그렇죠. 선택의 네. 폭이 너무 없으니 활동 지원자 자체가 수적으로 네. 부족한 사실은 분도 많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까운 쪽에 있는 선생님, 네, 그렇죠.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좀 가까운데 있어야만 서로 이렇게 뭐 네. 출퇴근 시간도 좀 짧고 또 그 중개 기간도 좀 가까워야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뭐 남성은 남성인 그렇죠. 경우 여성 성별에 대한 거. 요럴 때가 좀 편한 경우가 좀 더 많고
다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용이는 음. 좀 젊은 분을 원하긴 하죠. 조금. 아, 되게는 예, 그래요? 일단 몸으로 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시면 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대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좀 비슷하면 대화를 원하기도 해요? 대화를 원하기도 하죠. 대화를 대화를- 원하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조상신이 보이는데. 대화가 주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서 아니 근데 정서 이제 제가 서비스가 정서 서비스가 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의문이 빡 드는 게 대화를 자꾸 원하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다 보면 그러면 종교적인 색깔도 드러나고 정치적인 색깔도 드러나고 드러나죠. 자신의 뭐 유교적인 사상도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개인적인 것들은 대화를 안 해야지 저기 할 텐데. 그러니까 대화를 원칙적으로 많이 하면- 안 해야지. 안 하는데 대화를 하다 그- 보면 주제가 이리저리 나오다 보면 그렇죠. 뭐 오히려 뉴스거리 얘기하다가도 어떻게 얘가 그렇게 귀결이 될 때도 있고 음. 그렇다고 맨날 뭐 연예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뭐, 거고 그런데 날씨가 어때요? 네.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대화 좀 안 하면 안 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저는 대화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 적당히 그냥 느슨한 간격. 활동 어. 지원사 할 때 네. 신규 활동 지원사를 희망하는 네. 예비 활동 지원사들한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일단은 그 활동 지원사님 음. 여기는 직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네. 아무리 이용자가 네. 자기가 뜻과 맞지 반대된 않는 얘기 하더라도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지라도 좀 참아라. 좀 인내심을 갖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줘요. 직장은 그래요? 직장이니까. 직장이니까. 여기는 야, 직장이라는 이러면 개념. 저는 아직도 아주 반대 의견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직장이니까 이용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반대쪽의 정치 성향을 얘기하더라도 또는 뭐 네. 성적 차별을 얘기하더라도 네. 좀 직장인데 더러운 일도 당할 수 있는데 참아라.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원래. 참아라 얘기도 하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참아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비판한 얘기를 거기서 몇 년에도 하지 말고 그걸 차라리 퍼프리 대상을 센터로 센터로 하라. 아닌 것 센터에서는 같아요. 그건 아닌 것 센터에서는 같은데. 충분히 들어주겠다. 아니에요 요새 젊은 MZ라고 하는 오늘 아무래도 한 시간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게 MZ가 아니다. 가장 있는 그러니까 가장 있는 그 위에 사람들 활동 사장이 지원자, 뭐해도 다 활동 지원자, 그만두는데. 여기 활동 지원자 아, 총장님이 가운데 계시다 네. 보니까. 알겠어요.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 네. MZ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대부분 들어 대부분 나이가 네. 예를 많으시니까 저도 이 얘기는 해요. 뭐냐. 네. 제가 신라면을 끓여요. 음. 저는 한 6분 끓여도 좋겠어요. 푹 삶아줘도. 아하.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꼬들꼬들하게 한 3분, 4분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계란 넣고 뭐 이래야 맛있죠라고 하실 아주 수 있어요. 첨예한 대립이죠. 예,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푹 삶아주세요 하면 음. 그냥 푹 삶아주세요. 그래, 그 라면 누구 거냐고요. 그냥 그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냄비 탈 것 같아도 그 냄비 누구 거냐고요.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예, 네. 냄비 태울 권리도 맞춰줘라.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다던가 크게 누구를 위해한다던가 스스로를 자해한다던가 그런 게 아닌다 하면은 좀 이렇게 예, 네 참아줘라가 아니라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해 달란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또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네. 이런 걸 다. 근데 아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네. 신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건 동의가 안 되는데 6분이든 나는 20분이든 끓여줘서 퍼지게 다 떡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다 되는데 이거는 아니, 영민의 그러니까,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민감한 얘기는 그러니까 안 꺼내는 게 그건 좋다. 이용자도 하지 말고 맞아요. 저기도 하지 그러니까 말고. 이용자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이용자가 뭔 얘기를 하든 받아줘라 웬만하면 이거는 좀 안 먹히는 거 같아요. 아 아니 이용자도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걸 활동시키면 교육을 할 때 이용자도 좀 하지 마. 신규 아니 이용자도 교육을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네. 이용자도 저도 교육 받았다니까요 받아야지. 얼마 전에. 그렇구나. 이용자도 가서 그 왜 그러면 뭐 갈등 날 일이 없지.
근데 저는 이제 또 의문 또 들은 거. 네. 자, 그러니까 네. 양쪽이 서로 네.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교육이 됐다면 네. 약간 제가 지금 활동 지원사 한다면 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뚱뚱하니 뭐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 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좀 모르겠는데 늘 바빴는데.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뭘 물어봐도 연예인 얘기를 물어봐도 뭐,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별로 생각이 없을 수 있고 정치 얘기를 물어봐도 뭐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혹시 네. 아 저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뚱한 사람인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대민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맞아요. 그게 약간 또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다. 적당히 그냥 내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지금 딱 듣고 오늘 느낀 중요한 점이 네. 아 이용자들은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대화를 맞아요. 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다른 거. 내 케어 이동 보조나 케어만 잘해주는 게 특히 아니라 그 저기 정신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또 이렇게 대화를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하. 제가 동료 상담을 할 네, 때도 네. 그분들에게 답을 내가 줄 건 사실 별로 없고요. 어떻게 했어요? 뭐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나 누구하고 얘기하니 이런 느낌은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하면 주거니 받거니. 예, 선생님 그때는 어떠셨어요? 네. 아저씨랑 옛날에도 어떠셨어요? 아우 저 요새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아줌마들 수다 떠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리액션도 예, 해주고 예, 아 이런 욕구가 예, 있다는 건 있어요. 더 듣고 너무 깜짝 그런데 놀랐어요. 그게 지금. 주는 아니에요. 주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건 이제 저기 네. 제 생각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 나름대로는 네. 조금 일도 하고 네.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도시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선생님하고 앉아서 화투 치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구나. 멍 때릴 시간이 없고 바쁘셔갖고. 늘 뭔가 후다다닥 하다가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 둘이 또 선생님 좀 쉬세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좀 곧만 그랬다가 또 조금 이따 선생님 뭐 좀 꺼내주세요. 어떤 때는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바쁘실 텐데 네. 전 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대화를 하는 걸 원해요. 원하는구나 이런 걸 네. 했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거지만 대화를 잘해주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가더라고요. 힘들죠. 얘 대화해주고 맞춰주고 얘 리액션은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이용자를 만난 활동 보조 선생님은 또 그걸 맞춰주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다. 그래서 좀 다른 네. 다른 쪽으로 넘어가. 네,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네, 이런 것을 네, 원하니까 네, 직접 네. 센터의 코디네이터라든지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직접 가봐라. 또 하는 얘기하시는 입장이에요. 현장에 좀 예, 가봐라. 그 얘기예요. 네, 예. 한결같이. 예. 그래요. 이들이 좀 한번 진짜, 가서 가봐라. 진짜 뭘 원하는지. 원하는지 그래. 봐라. 진짜 뭘 원하는지를 한번 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활동지원사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중에 매칭할 때, 예, 골라서 매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매칭 하려고 해도 활동 지원사 숫자가 또 부족하다는 그런 아니 측면도 약간 근데 있었고. 또 코디가 자주 바뀌잖아요. 또 코디가 자주 알만 바뀌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 기간에 네. 이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네. 데이터화가 돼 있던지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젊어요 되게 젊은 분을 제가 코디가- 지금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경력이 약해. 예 그리고 사람을 두루 많이 경험해 본 경험이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렇죠. 지체장애인,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 요것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는 욕구도 좀 보고 사람 성향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좋을 텐데 네. 이게 그건 매니저 같은 거니까. 그건 기간에 네, 큰 욕심인가? 기간에 그거 직원의 관리를 잘해야 돼. 네, 그렇죠. 네. 관리 잘해야 돼.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활동 지원사가 약간 매니저 비슷하네요. 연예인 그렇죠. 맞아요. 연예인 매니저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아,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저와 계셨던 선생님이 6년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도 연락하고 해요.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때때로 제가 무슨 옷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날에 맞게끔 옷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도 저랑 이렇게 통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좋고 잘 뭔가 케어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죠. 가슴에 못 박는 뭐 말들을 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예. 주로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분은 아니겠지만 또 저도 아니지만 작심한 듯 꼭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근육이 튼튼할 때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오늘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번에 모월 모일 모시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랬더라도 그때는 제가 그냥 단순한 마음의 어떤 심경의 변경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상황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얘기를 이렇게 되게 그 마음에 못이 되는 그런 말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 굳이 어떻게 예를 들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개인적인 거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맞아요. 이를테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이거를 커피 타오는데 따뜻한 걸로 해오냐, 뜨거운 걸로 해오냐, 중간 물로 해오냐, 뭐 이거 그 양을 물을 뭐 이만큼 한강물로 채워오냐, 바닥으로 진하게 해서 오냐 하는데 그거 좀 알아서 해갖고 오시라니까요. 했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죠. 다음에 가서 한강물이 막큼에다 뜨거운 거.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검열을 좀 해요. 이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왠지 몸이 힘들거나 이럴 때 만약에 2번, 3번 물어보시면 아니 나를 아는 선생님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다가 아니요 선생님 그냥 하시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까 했잖아요 선생님 그게 짜증을 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에 박히시구나 이렇게 데모처럼 그러면 가슴에 참 말씀 귀에 걸리는 말을 던지니까 가슴에 팍 박히는 거구나. 리액션. 총장님 리액션.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이용 잘하는 그러니까 활동지원 그 장애인활동 지원법에 아직도 이용자, 수급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뭐 수급자, 수혜자 뭐 이렇게 불릴 일이냐. 근데 저는 이용인, 수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이 서비스에 그리고 이 돌봄 어떤 이 서비스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삼자구도로 돌아가는 중임을 맡은 우리도 소비자인데 항상 이렇게 주면 받아 먹어야 되고 내지는 뭐 주어진 시간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나 정부에서 돈을 지급을 하다 보니 예전에 저 그런 말 들었어요. 실제로 당신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드리는 거 아니지만 그 돈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이렇게 저도 발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일례를 들면. 그래서 이 호칭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희 선생님하고 저는 한 분은 저보다 4살이 많으시고 한 분은 저랑 동갑이세요. 근데 둘 다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를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정말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이모 누구씨 뭐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너 누구야가 돼요. 정말 야 나가지 마. 오늘 눈 오잖아 비 오잖아. 이모가 뭐라 그랬어. 라면 먹자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활동 지원사를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모는 술집 사장님. 모니터링을 합니다. 목표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동 지원사 분들은 일을 하시기에 어떤가. 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보려고 하는 건 부정수급이죠. 가치 있느냐 아니냐. 가치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제가 코로나 때 마스크 그때 주민등록 번호대로 왜 짝수 홀수해가지고 마스크를 샀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 마스크 사러 가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정말 모니터링을 하게 됐네요. 같이 안 있었잖아요.
10분 있다 전화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뭐 10분 있다 했습니다. 예. 하고 또 이제 간혹 같이 이렇게 얼굴 비춰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다음부터 꼭 부탁을 드렸던 게 지금도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는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영수증 뭐 은행에서 이런 뭐 그 뭐죠? 그 거래 내역서 뭐 이런 것들 꼭 챙기시라고. 예, 그것들이 다 이게 말하자면 서류가 된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네, 선생님. 네. 이 위원님이. 활동 지원 기관이 모니터링 할 때 되게 양적 평가 용도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양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할 때 뭐 저희도 양적 평가를 주로 했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보자고 직원들 막 쪼았어요. 이제 활동 지원이 대세는 그 사회관리 쪽으로 갈 수 있다, 사회 지원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저희가 그 했던 그거 개인 예산제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희 연구에서 직원들에게 사회관리 쪽으로 이게 좀 해보라 이런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문항도 굉장히 많고 많이 만들어서 이걸 분석을 해갖고 설문문항. 네. 예, 분석을 해서 분석 보고서도 내고 네. 예,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제가 나온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제는 이런 모니터링도 이런 형식적인 모니터링보다는 예, 이용자의 욕구라든지 활동 지원사의 뭐 요구 방향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 몇 시간 했느냐, 막 이거를 찾아내서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는 진짜 욕구를 잘 채워줬느냐 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 만약에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도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이용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근데 같이 있는 시간에 하면 사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많이 늦으세요. 막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같이 있는 맞아요. 시간에 네. 시간을 잘 엄수하세요. 뭐 잘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그러죠. 아니요, 시간 막 맘대로 하시고요. 막 이렇게 할 수는 그럴 수 없는 있구나. 부분이라 네. 그거는 참 정말 형식에 음. 가까운 이야기다 그렇군요. 생각해요. 갈등 해결. 네. 저는 이제까지 만난 선생님들하고 아까 그 예를 들어 네.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때 저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된 경력이 짧은 사람이었잖아요. 아, 이용자로서. 네, 저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10몇 년,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은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연기 아닌 연기?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성향을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분은 반말을 하면 싫어한다던가, 예를 들어 이분은 어떤 휴식 시간을 굉장히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이분은 가족원의 어떤 일을 요구할 때 되게 싫어한다던가, 또 내지는 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 외에 막 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막 들쭉날쭉 쓰는 걸 싫어한다던가, 이런 어떤 특성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선생님이 계신데, 한 선생님한테는 다른 걸 기대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는 다른 걸 기대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이 계셔서 가령 어떤 선생님하고는 빨래하는 게 편해. 그럼 이제 세탁을 A 선생님하고 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근데 B 선생님은 뭔가 물건을 찾아주고 사다 주고 막 이런 걸 잘하셔요. 그럼 그거는 그 선생님하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을 비교하지 않아요. A 선생님이요 이러더라고요. B 선생님이요 이러더라고요. 하고 그런 걸 비교하지 않고 좀 덮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A 선생님이 음식 쓰레기를 깜빡하고 놓고 가신 거예요. 여름철에 되면 냄새 나잖아요. B 선생님이 딱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그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워야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그 전에 안 치워졌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중간에서. 선생님, 제가 그거 아까 저기 A 선생님이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선생님들과 밥 먹는 시간을 가져요. 두 분 다 모셔서. 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아님에도 뭐 점심시간에 어디서 만나자든가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끼 사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중에 만나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5시에 와달래도 와주시고요. 7시에 와달라고 해도 와주세요. 근데 제가 기존에 만났던 어떤 선생님한테도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지금 선생님한테는 다른 게 저한테 아무리 안 맞더라도 그 부분을 저한테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시니까 그거 다 덮고도 남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갈등 해소라면 뭐 딱히 뭐 이렇게 하면 A 뭐 1 더하기 1은 2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 나름대로의 뭐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면 저는 그냥 진실로 얘기해요. 눈을 마주하고 제 감정, 그때의 어떤 감정 상태나 제 상황을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때 선생님 사실은 제가 다리가 좀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어떤 감정이 드러났어요. 선생님을 향한 어떤 공격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10분이면 9분은 다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서 갈등이 없어지면서 또 선생님들도 또 이게 더 뭐라 해야 될까? 편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하는 현장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뭐 이렇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가령 제 친구가 어떤 선생님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 우리끼리 만났어요. 네 명이. 돌아가서 그 팀 쫑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잘해주는 걸 보고 이 이용인이 자기 활동지원사 선생님한테 그동안에 쌓였던 그게 탁 터진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좀, 이건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한편으로는 이랬어요. 거기까지인 거야, 인연은. 더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어.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잘 맞는 분 만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활동 지원 제도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연계된 서비스 자체가 잘 돼 있어야지만 이 활동 지원자하고 이용자하고 갈등도 마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용자가 집에만 있어갖고 정서 서비스를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서 서비스.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 속으로 나가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 이어진다면 이런 갈등이 조금은 해소하지 않을까. 불필요한 말들이 딱 없어지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면 그 집안에서 이어지는 그 감정이라든지 말소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하지 않을까 해서 그 국가한테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네. 뭐 이동권 서비스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장애인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넓혀야 되고 예 장애인 24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집안에 사실 가만히 음. 있으면 가족끼리도 물개박수. 네. 물개박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 어떤 예,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또 여행 같기도 해요. 예.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여행하는 거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화바우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좀 더 뭔가 확충되고 뭔가 좀 이렇게 적용이 지원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용인들이 이제 지갑도 얇은데 선생님하고 어디 이제 좀 가고는 싶은데 가려고 하면은 이제 경비가 더 이렇게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죠. 이제 위축되는 거예요. 그냥 안 가고 말고 그냥 집에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집에서 더 죽겠는데 이러면 짜증이 나고 응? 말 실수 나오고 감정 폭발하고 그럴 수 있죠. 예. 시행착오, 판단착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요 부분을 선생님들이 앞서서 시행착오 안 겪고 내가 다이렉트로 빨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해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가령 뭐 예를 들어 10,000원 내고 5,000원을 거스름 돈을 받아야 된다던가 뭐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지만 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비록 미숙하나마 그걸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결사로 앞장서시기보다는 그게 보호가 아닌 보조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활동지원사분들은 본인들이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막 권리투쟁하셔서 우리는 보조인 아니다. 활동지원사다 이렇게 바꾸셨는데 사실 이용인의 입장에서는 보조가 맞아요. 예, 보조가 맞는데 그 이름을 바꾸신 거에 대한 거는 우리도 찬성해요. 왜냐?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가 좋아져야 우리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단 착오가 있다던가 보실 때 좀 뭐죠? 그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고 교육 수준도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때 자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선생님들로 인해서 1단계에서 막 5단계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막 이렇게 좀 참는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자립생활이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실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봅니다. 네.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금 하고 네.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네. 친구가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씨, 또 이모, 언니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도 그러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서로 부르는 게 어때? 라는 했는데 이거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서운해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코칭이다,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이용이는 그냥 이름을 막 불렀어요. 누구씨 막 이렇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요. 근데 지금은 다 서로 그냥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예. 서비스 하다 보면 겹칩니다. 네, 400시간 가까이 될 때는 3분, 4분이 됩니다. 그럴 때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근데 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서로 간에 그 뭐죠? 동료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좀 경쟁자 구도로 가시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 한 직장에 A, B, C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직장 동료야라는 연대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예, A가 일 많이 미루면 내가 해야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서로 일을 미루는 이용이는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눈치 안에 그럴 수 눈치를 있죠. 보게 되고, 네. 네, 이 이불 빨래는 과연 누구랑 할 것인가? 네. 또 겨울옷 정리해야 되는데 누구랑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활동 지원사에 관련한 영상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활동 지원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경험상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진짜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운이 정말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이용자, 보호자, 그러니까 장애인, 자연인의 네. 보호자 둘 다 활동 지원사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고 업무 서비스 일을 잘 설명해 주시는 보호자나 선임 활동 지원사분을 만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오래 활동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 그렇지 않은 이렇게 장문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은 이용자, 보호자, 선임 활동 지원사가 종종 있어도 마음이 고생이 돼요. 여기 늘 안 나오시지만 여기 있어요. 우리 활동 지원사 선생님. 근데 간혹 새로 들어온 활동 지원사 보고 이용자 목뿐만 아니라 선임 활동 지원사의 수발을 해달라는 요구하는 그런 막대 먹은 선임 활동 지원사가 있어요. 그런 그러네요 또. 선임 활동사가 있으면 자기 일을 좀 떠넘기거나 아까 이제 그 선임이라 접촉이 이거죠. 그런 게 있네요. 부족할 때. PS도 붙였어. 얼마나 그게 PS.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장애 활동 지원에 대한 고충 말해도 소용없어요. 듣는 척만 해요.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행정 알선 일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겪었던 고충을 잘 공감도 안 되고 잘 몰라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보호하셔야 돼요. 씁쓸하지만 현실이에요. 복지에 관심 있거나 투철한 봉사 정신이 있지 않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추천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답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오상충 되지 않나요? 네.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용인도 독고다이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지금 활동지원사 선생님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일단 소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내 일하고 돈을 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인도 너무 그 일 업무 외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선생님도 사실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일로 봐야지 여기서 내가 무슨 봉사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지는 내가 뭐 희생을 한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하시고 왜 제가 말을 끊었냐면요. 더 네. 어마어마한 게 나왔어요. 더 어마어마한 게. 청심환 없나요, 총장님? 네, 해드릴게요. 전 대학교 때 서울에서 5년 정도 활보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일을 했대요. 대학 졸업하고 전공 관련 일로 취업하고 5년 정도 일하고 나서 다시 그만두고 다시 활보를 또 했나 봐요. 근데 요즘 이용자들 엄청 갑질 쩔고 자기가 밥줄 쥐고 있으니 나한테 잘해라는 식, 종로로 타던 식, 먹고 살기 힘드네요. 고용부란 심각해요. 이렇게 활동 그런 분을 지원사이신 만나셨나 것 같아요. 보네 정말. 5년 정도 했다가 뭐 딴 일 했다가 다시 요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장애인 분인 것 같아요. 그만두셔. 그럼 그만두셔. 이용자가 활보 눈치 보느라 장애인이 활동 지원사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는데 무슨 갑질을 한다고 갑질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그냥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활보한다는 양반이 센터 돌아가는 걸 모르나? 제발 한 번이라도 갑질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또 아마 있잖아요, 선생님, 총장님.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는 네. 땡땡땡 선생님 이렇게 저는 다 적어놔요. 선생님, 뭐 활치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적어놓는데 제가 그렇게 저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좀 맺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그분의 핸드폰에 주소로 그 전화번호를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땡땡땡 이용자인 거예요. 이제 그냥 그걸 보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가로치고 지체, 시각 뭐 이런 것까지 해놔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인간관계가 구축된 게 아니었네. 나는 그냥 일자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하나의 어떤 대상자.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있으면서
그만두신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만두시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게끔 어떻게 하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렇게 갑질 쩌는 이용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이용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저는 네네. 생명연장자예요. 응? 생명 연장 연장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지금 뭐죠? 생명 연장자로 해놨어? 네. 아 여기 저번에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니 생명 연장. 우리 선생님의 네. 생명 아니, 연장. 아이폰이야. 아이폰이야. 네. 이 성하고 이름을 네. 있고 네. 밑에 네, 생명 연장자 저장을 해놨다. 네, 알겠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또 몽고한 관계들도 활동 지원사는 연예인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지금은 생각도 어떻게 있었고, 되지? 네.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약간 사장님이 직원들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제가 사장님 제가 입장- 사장님? 네, 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좀 동생처럼, 야 내가 후배처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직원들은 결국 땡땡 사장, 활동지원사 입장으로 좀 본다면 그냥 말하자면 사장님이잖아, 날 고용한. 제가 고용 안 했는데요. 네. 아니 왜? 근데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사실은 매칭해주면, 그 네. 계약 관계는 엄밀히 어. 보면 저하고 계약이 아니고 음. 그 기관과의 센터하고 기관에 삼자 소속된 계약이라면서요. 삼자 가불경. 계약인데, 그러니까 가불경. 제가 생각한 건 그런데 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음. 그 땡땡 자립생활센터 내지는 땡땡 복지관, 음. 뭐 땡땅 뭐 이렇게 있죠. 음. 그 기관하고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은 사실 저한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서 맞죠, 예, 위원님? 예. 그런데 그냥 이용자하고의 계약 관계라면 네. 뭐 계약 관계로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맞아요. 계약 관계 그 정도로 맞아요. 좀 느슨하게 네, 네, 네. 너무 인간적인 친분까지 생각 안 해도 아니 이제 되지 않을까. 근데 뭐냐, 여기 좀 밑에도 또 누가 써놨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장애인과 할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 자신도 모르게 서로 갑질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로 갑질을 하게 됩니다. 나도 갑질을 하는구나 하고 봐야 정확한 겁니다라고 또 이렇게 현명한 분이 또 정답. 저 뭐라고 또 쓰는 분이 있고 정답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차량 지원이 안 되니 연결이 안 되고 기관에서는 이용자 할당 시간으로 체크해서 차량 경비를 준다는 말을 해주고 사고 났을 때는 사후 처리는 활동 지원사가 다 책임져야 하고 이게 언제 6개월 전? 오. 네, 유용자가 차량 보유자로 운전기사 노릇을 요구하고 이 또한 사고 처리 문제가 되면 되고 거부할 때는 연결도 안 되고 아니 세부적으로- 대부분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운전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활동 지원사가 차가 없을 때는 이제 장애인의 차량이 있으면 운전기사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사고 처리가 되면 다 이제 서로가 발뺌한다 이런 차에 관련된 건 문제 많다. 네, 근데 이런 것 그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에 왜 세부적으로 기관에서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관 근무하시는 복지 선생님도 활동 지원사로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보험 처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을 잘 들은. 이런 아니야, 제도적 아니야. 허점도 갈등을 부추기는 그- 요인 같고 활동 지원사들 일만 뒤지게 하고 센터에서 너무 많이 떼간다. 뒤지게 하고. 이거 맨날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게 더 가야 돼요. 근데 할 말이 서로가 너무 많아서. 저도 활동 지원사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전문성이 강요되는 요소가 요양보호사 그 이상이더군요. 이렇게 이제 공부 많이 해야 아니 된다고. 일본 같은 나라는 네. 그 복지관 운전하는 그 운전원 분들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갈수록은 점점 좀 전문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또 이제 또 어마어마한 게 또 나오네요. 서운하게 했다고 다른 일자리 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오늘 그만두세요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법적으로. 예, 아까는 비슷하지만 그런 다른 얘기를 사례.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른 사례 고용부란 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언제 그만두라고 고용불안. 할지 모른다. 그랬더니 마치 자기네 돈 주는 건 양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네요. 내 세금인 걸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근데 부정수급 왜 공무원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네. 이렇게 이런 거 갖고도 치밀하게 이렇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당장 오늘 그만두세요! 막 하는 아니죠, 고용불안 저건 이런- 이용인도 음.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용인으로서 해야 될 걸 네. 해야죠. 보니까 이거- 교육이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하네. 이건 솔직히 기관의 잘못이 커요. 기관의 잘못일 거예요. 이용인들은 교육 얼마나 한 번씩 받아요? 이용인도 그- 교육 받아요? 1년에 1년에 한두 번이죠, 번. 원래. 아, 예. 1년에 근데 한두 이제 번. 코로나 때는 저기를 받아서 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 지면으로. 음. 이제 뭐 통보 이게 그 뭐죠? 종이로 받아서 그러니까 재경기관의 직원들이 신경을 안 써요. 저는 20대 때 1995년이래요. 장애인 보육 교사를 14년 해서 수행자가 되었네요. 60이 다 돼가지만 발달장애, 자폐와 정신지체 아동들을 담당했고 장애인 특수교사의 기숙사 교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셨나 봐요. 마지막 2년은 그룹 활동 한참 시작할 때 그룹 홈 교사도 했다고 하고 지금은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데 활동 지원사 자격증 따서 봉사하고 싶다. 수행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이거 장애인 분이네요. 저는 선생님이 활동 지원사가 2년이 넘어가다 보니 시간은 선생님이 늦게 오면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오셔서 넣고 빼고 제가 조금이라도 눈치 주면 네가 나를 무시하냐며 크게 화를 내셔서 다시는 말 못하도록 하고 유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환갑을 지나셨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갑질을 하거나 막 혼내고 선생님의 상대적으로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있으신가 봐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막 화를 내고 하신다고. 그 밑에 댓글들이 엄청나요. 드라- 센터에 교체 요구하세요. 뭐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센터는 컴플레인이라는 걸 걸어서 교체 요구를 자꾸 하게 되면 네,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갈까봐 전부 다 알면서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대요. 센터에다 컴플레인 막 걸고 자꾸 교체 요구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런 여러분들의 답변에 답글을 다셨어요. 네, 오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로 함께 살고 있대요. 괜히 올려. 뭐라고 했네. 괜히 올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해. 기도할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 장애인 본인들이 면접 보고 장애인들이 면접 보고 조금 뚱뚱하고 나이 들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보면 여자친구 면접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아마 네, 이런 이용자들 좀 많아요. 이분이 좀 이분 여성분인 것 같고 활동 지원사가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많아요. 네. 그러지 맙시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일들도 있었네요. 네. 자, 보세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게까지, 오히려 네. 얘기가 더 들춰지면서 네. 그리고 어떻게 사실은 해야 이게 될까요? 갈등이 더 뭔가 네.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재밌기도 해요. 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좀 불편하지만 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첨언을 하려고 나왔지만 네. 저에게 무슨 해결 방안이 있겠어요. 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분을 모셔와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를 만든 분을 모셔와도 예, 해결 방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에 대한 배려 없으면 끝장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서류에 네. 대한 배려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용자도 에티켓도 지켜야 그럼요. 되고 좀 이용자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네, 돼요. 가령 저희 집에도 네. 사실은 이제 가족원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뭐 빨래를 해주실 때 저희 가족원의 빨래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 이게 저를 돕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원래는 매뉴얼대로라면 가족원의 빨래, 청소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저에 관련된 것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가족원은 그 선생님이 고마우니 막 이렇게 낮에 원두 커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로스팅한 커피를 드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 드리고 드세요 뭐 하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마 힘들어지고 재미도 없고 일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아까 여기 댓글 다신 분이 뭐 막 부려 먹어요, 막 시켜 먹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일은 다 부려 먹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는 네. 부려먹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속되게 일 표현하자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멋있게 표현해봤자 일은 똑같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스스로가 그냥 불임을 당하는 것을 자처하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 그래 당신의 요구를 내가 해주겠어.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시면서 그분도 이 뭐죠?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인도 대인관계, 사회관계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들어봤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듣기는 했었는데 또 지원 서비스. 제도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이런 거 얘기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갈등 요인은 어쩔 수 없이 있는 있을 것이다.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는 게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전문성을 서로 갖춰야 된다. 이용자도 갖춰야 되고 네. 제공자도 갖춰야 되고 양쪽 다 교육받고 서로가 지킬 만한 선에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 초심을 잃지 하겠습니다. 않아야 된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네, 된다. 네, 서로에 대해. 이용자는 전문성보다는 활동 지원이 돈이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권리라고 생각해야지만 활동지원사를 진정으로 대할 수 있는 눈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활동지원 받는 걸 내가 한 달 뭐 몇백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동지원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다. 관리로서의 서비스. 서비스의 권리. 서비스의 주체 네. 맞아요. 예, 그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네. 요구를 하시면 된다. 자 오늘 멋진 말씀 해주신 부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